월요병 없는 조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년 차, 20년 차 돼도 월요병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병에 대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월요일은 고통, 화요일은 절망, 수요일은 인내, 목요일 희망, 금요일 환희, 토요일 쾌락, 일요일 다시 두려움이죠. 왜요? 이게 오니까. 그렇죠. 월요일 아침, 이것도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월요일 아침 나의 알람. 7시 27분, 28분 없어요. 29분, 30분, 31분, 30분, 33분. 여러분 이거 5개나 켜져 있는데 개인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로 끝나는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끝나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TV에서도 뉴스에서도 가끔 요거 다뤄줍니다. 근데요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월요병이 없어지는 노하우가 있다. 일요일 출근해서 잠깐 일하면 월요병 없다. 이게 처방이죠. 이게 처방이에요. 일 먼저 시작하면 월요일 없다. 월요일병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런 농담 섞인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월요일 분명히 출근하긴 했지만 금요일 날 뭐 하고 퇴근했는지 기억이 없죠. 화요일은 화장실 하는 척 하면서 집에 가고 출근하고 싶은 날.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 있지만 월요일 출근하면 벌써 금요일이고 싶은 이 느낌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블루먼데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우울한 월요일이죠. 그래서 참 다루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국내 조사입니다. 국내 조사인데 월요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른 요일에 비해서 높죠. 토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토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특별히 20대로 가보면 높죠. 이제 10대보다도 20대가 약간 더 높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한 국가에서는 월요일 공휴일법이라고 하는 게 생길 지경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마틴 루터 킹 아시죠? I have a dream 하면서 이렇게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아주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저도 김구의 이제 나의 소원. 만약 하느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당히 조선의 자유 독립이요. 또 물으신다면 이렇게 3번 대답한 그 연설문 이상의 파괴력이 있는 연설이었잖아요. 월요일이죠. 대통령의 날 월요일이죠. 현충일 월요일이죠. 노동절 월요일입니다. 콜럼버스 기념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이제 휴무일로 지정을 해서 가능한 이렇게 월요병 없애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공휴일을 월요일로 넘겨서 국민들이 행복한 월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렇게 출근하는 거 힘든 거 나만 그런 거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 세계 사람도 그런 거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공휴일, 쇼와의 날,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바다의 날, 산의 날, 경로의 날, 추분,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근로감사의 날, 일왕탄생의 날. 독특하죠? 어린이날, 바다의 날, 산의 날, 경로의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렇게 요일로 지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최강법이 하나 등장했죠. 대체 공휴일이라고. 그래서 주말에 끼면 이제 그 다음 월요일 혹은 금요일 이렇게 연결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 많은 쪽에 해당되는 나라죠. 유럽 국가에서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1998년 사회당 정부 시절에 주 35시간 근로제를 법률로 채택을 했죠.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이 주 5일인데 35시간이니까 주 4.5일제인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입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부담 강하게 느꼈죠. 4시간 줄어든 만큼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뒤집어 보면 그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대책이 생기면 대안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값싼 임금 근로자들을 찾아 점점 동유럽 국가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내 실업률은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졌다. 근로자들도 여가 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장에서 근로 강도가 높아지면서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임금이 동결되면서 급기야 35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불만도 터져 나오고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3월 22일 주 35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48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오픈한 겁니다. 대신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한 만큼 휴가나 보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죠. 당연히 사회당과 노동단체는 근로자의 삶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는 98년도에 이미 35시간을 도입을 했다가 2005년도에 이 역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48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대신 이제 돈 더 많이 받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한번 이렇게 꺾어졌다가 한번 또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것. 월요일 날 그러면 일 안 하면 되죠. 오전 일 안 하면 돼요. 좀 이따도 사례 나옵니다만,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더라.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바꾼 그 주 35시간 도입 20주년, 그거에 대해서 2020년 기준으로 20주년을 돌아보니 실제로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건 이제 OECD 대표부입니다. OECD 대표부에 올라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사회적으로 별다른 이윤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제도들로 보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 35시간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게 이제 OECD 대표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 칼럼입니다. 양자적인 측면이 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구별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섞어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좀 하는 거죠. 어쨌든 현재 프랑스는 35시간 근무, 초과 근무 가능합니다만 3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프랑스인의 61%는 소득이 줄어도 일을 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35시간으로 좀 줄어들었다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일을 더 하자라고 해도 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병을 극복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뭡니까? 월요일 날 오전을 쉬게 해주거나 주 5일제에서 어느 한 측면을 수요일 날 오후를 쉬게 해주거나, 그러면 이렇게 5일을 통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2.5일만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한 이틀 일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안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 일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프랑스. 지금 프랑스는 뭐 시위 중이잖아요. 프랑스는 시위 중 뭐 이런 건데 원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트리거가 당겨졌죠. 경찰의 뭐랄까요? 뭐 과잉 진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잉 대응 때문에 더 촉발됐지만 근본적인 불만은 뭐냐면 연금 개혁이죠. 일 더 해라. 일 더 못한다. 이거예요. 국내도 성인 남녀 10명 중 8명에게 물어봤더니 주 4일 근무제 긍정적이다. 휴식 보장과 워라밸 문화가 정착이다.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을 상승할 것이다. 건강에 도움 될 것이다. 내수 진작과 경제, 내수 진작 되죠. 여행 산업이라든가 레저 되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자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로 생산성 안 나오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조사에 의하면요. 급여가 삭감된다면 해도 동의하냐? 70%가 또 동의 안 합니다. 동의한다는 대전제는 급여가 떨어지지 않고 줄어든 거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연구들도 쏠쏠하게 나옵니다. 근무 시간과 조직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인 건데, 뭐 거의 당연하죠. 근무 시간이 평균 값으로 볼 때요. 근로 시간이 적을수록 조직 몰입도가 올라가고 근로 시간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도는 떨어지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 그리고 집단 성과급제를 하는 경우와 개인 성과급제를 하는 경우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개인 성과급제 하는 경우에는요, 근로시간이 확 올라가는 경우 많이 떨어집니다. 집단 성과급은 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제 우한 형제들 오래됐습니다. 4.5일째 도입을 했습니다. 신바람 경영 뭐 이렇게 나오죠. 동아일보 기사고요. 그 다음에 with innovation 여기 어때? 월요일에 늦잠 자고 오후 출근하는 곳들 매출 오르더라.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뒤집어 보면 한편으로는요.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가능할까 물어봤더니 직장인들 평균 출퇴근 시간을 봤더니 평균 근무 시간이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9시간 42분이고요. 출근은 통상 8시 45분에 도착하고 퇴근은 7시 28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 기준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현재도 이제 법정 근로시간이 줄어드느냐 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도 40시간보다는 하루에 1.42분, 1시간 42분 더 일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OECD 국가로 보더라도 멕시코 농업이 많은 곳 제외하고 한국이 단연 탑입니다. 탑입니다. 뭐 이거 프랑스 안 보이죠? 여기 프랑스 안 보입니다. 여기 유럽 국가에서는 덴마크, 독일 정도만 보이고 프랑스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기업의 임금 부담만 올리는 일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 수치에서도 보이는 거죠. 한편 이제 여기어때에서는 이렇게 투표했어요. 투표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 출근과 금요일 오후 3시 퇴근 둘 중에 뭐가 좋냐? 뭐 이거 했어요. 이거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좋습니까? 월요일 오후 1시 출근이 좋습니까? 금요일이 좋습니까? 똑같이 3시간인데? 예, 갈리네요. 예, 갈리네요. 저는, 약간 이거 좀 잘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금요일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육아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월요일 기다릴 수 있죠. 맞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애기 아빠들 여러분들 은근히 출근을 기다리시는 분 계시죠? 애기 아빠들. 월요일 오후 1시가 이겼답니다. 여기어때에서는 여기가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어때 컴퍼니 대표이사 정명훈 대표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서비스로 일하자. 그래서 PC 앞에서 앉아서 있는 시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무 방식의 유연화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의식과 동기부여에 의해서 달려있다면 여기어때 직원들을 위한 최상의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네, 금요일 선택하신 분, 월요일 선택하신 분, 네, 계시네요. 네, 여러분들 제 이 시청을 사후에 보시더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성과 효율성이 있고요. 주 37시간, 3시간 줄여줬죠? 재택근무 가능하게 하고 모션 데스크, 허먼 밀러 의자, 야, 참 최신 장비, 자율선택, 포커스룸, 소통과 휴식, 포커스룸은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해요. 뭐 이런 것들 해주는 거, 직원들이 회사라도 하는 그 공간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보다 이렇게 월요병이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점심시간 90분 제공해 주는 거죠. 배달의 민족도 주 32시간제입니다. 32시간이니까 40시간이니까 마이너스 8 하루를 빼주는 거죠. 가장 일하고 싶은 스타트업 1위 되었습니다. 네카라 쿠베당 토인데 네카라 쿠베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배가 맨 앞에 올 수 있도록 그게 그 피플팀이 하는 목표래잖아요. 그래서 베네카라 나오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32시간제 네, 알림 보파 보면 오늘부터 1시간 단축이요. 5시 퇴근, 32시간 근무, 5시 퇴근. 예. 퇴근 시간입니다. 어리둥절하게 퇴근. 네, 우한 형제들 보면 사이트에 올라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반응들이 이렇죠. 네. 오후 3시 53분, 4시인데 퇴근 1시간 전이다. 뭐 나오는 거죠. 놀랍게도 15분 뒤 퇴근 시간. 뭐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그렇다면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죠. 월요일 5시 퇴근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낮에 퇴근한 느낌. 네. 넷플릭스 1.5배속 보기처럼 일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먼데이 클래스 시작. 예, 퇴근 후 가볍게 동네 산책. 네. 저녁 먹기는 이른 시간이니까요. 이런 플렉스죠, 플렉스. 네. 저녁 먹기는 이른 시간, 벌써 퇴근했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자랑질을 볼 때 약간 승질은 나지만 흐름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한 형제들 처음부터 이렇게 간 거 아닙니다. 2015년도 1월 달에 벌써 주 4.5일제를 시행했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8년 전이네요. 35시간 갔다가 부서별 시차 출퇴근제 갔다가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32시간 도입하고 개인별 시차 출퇴근, 그러니까 누군가는 9시 출근, 누구는 10시 출근, 누구는 11시 출근, 뭐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무지 자율선택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발표를 했습니다. 우한영재들 대표이사 김범준입니다. 예, 의장으로 빠졌잖아요. 김봉진 대표는.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회사가 여러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을 서로 믿으며 더욱더 자율화되고 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근무 문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 각 조직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공유해달라. 예, 자랑질 해달라. 네. 2021년 배민송년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좀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돈 많은 스타트업에 이렇게 뭐 자랑처럼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치열함이 느껴지세요? 뭐 우리 돈 많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걸로는 안 느끼시죠? 예, 저랑 이렇게 대화를 조금만 해보셨다면 이거 그 거위라 그러죠. 거위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위에 우아한 자태를 보이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는 계속 물갈퀴질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발표를 볼 때마다 치열함을 느낍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치열함이 있을까? 얼마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DRI 이야기죠. 개인 단위의 책임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동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낼 수 있는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팀장은 우리 팀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했을 거예요. 어떤 팀은 적자 내고 있는 팀도 있을 겁니다. 어떤 팀은 이제 팀빌딩 중인 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함이 있는 거죠. 가고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강력한 조직 문화가 있을 때 조직은 실행력이 높아지는 법입니다.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강력한 방향성이 있어야 이런 변화를 수행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해야 돼요? 가인지 경영 왜 우리 시작해야 돼요? 조직 문화 왜 만들어야 돼요? OKR 왜 해야 돼요? 측정 지표 왜 해야 돼요? 도전 왜 해야 돼요? 이런 Why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Y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구성원들은 뭐 반대로 가는 거죠. 축구공 돌고 우리 쪽 골대로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치가 분명했을 때 실행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조직은 그게 제도가 맞다, 이런 제도가 맞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몰입이 있고 집중에 몰입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비전 같은 말이죠. 목표 관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성장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월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다양한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이 많아요. 그 많은 미팅들이 관리하고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관리 점검은 평가로 이어지게 돼 있죠. 평가하는 미팅이 될 거냐? 자,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거에 집중하죠. 그거 지난주에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분석해요. 누가 분석해요? 경영자가 분석하죠. 팀장이 분석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으면은 관리 점검 평가가 아니라 자극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되죠. 월요일 날 첫 미팅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뭐 하게 돼요? 질문할 수 있죠. 그가 답하는 거예요. 내가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이번 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왼쪽은 누가 주어입니까? 왼쪽은 주어가 팀장이 주어입니다. 팀장이거나 관리자이죠. 이쪽은 주어가 누구예요? 네, 실행자잖아요. 자, 이거 우리 계속 강조하지만 잘 안 되죠?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실 겁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팅이 집단적이면 관리 점검 평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자가 한 명 있고 여러 명이 앞에 앉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개별적인 격려와 질문이 가능합니까? 자극과 아이디어, 도전? 그건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아주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는 있겠죠. 어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티아 나델라급이나 히딩크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모여서도요, 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잘 안 됩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이 돼야 됩니다. 개별적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요일 날의 미팅이 점검, 관리 점검 평가가 되지 않고 자극과 격려가 있는 미팅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미팅이 많은 날이죠. 월요일은 미팅이 아주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관리 점검 평가가 되지 않고 자극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미팅이 되려면 집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회의를 할 때, 자, 가인즈 캠퍼스 화면이잖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 3년 동안 가인즈 캠퍼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마음껏 받으실 수 있잖아요. 자료 다운로드 1등이 뭘까요? 자료 다운로드 1등? 이겁니다. 주간 업무 레포트예요. 주간 업무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업무를 공유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렇게 지난주 목표, 결과, 이번 주 목표, 새로운 도전, 아이디어, 지원 및 요청, 피드백을 통한 지식 발견 쫙 나눠서 이쪽이 과거고 이쪽이 미래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있고 작성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가능한 1대1로 만나시라는 거예요. 10명이서 100분 하는 것보다 1명씩 10분씩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개인들에게 시간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이고요. 각자의 협력, 전체 모였을 때 잘 안 되죠. 그래서 양식까지, 샘플까지 넣어서 실어 놓았으니까 가인즈 캠퍼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회의가 제대로 된다면 조금 위임이 가능해집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요병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매주 월요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이벤트,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에 맞게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문화의 날을 합시다. 우리 6월 달 마지막 주는 빅맨 스피치를 좀 합시다. 오늘 우리 11월 달 요 기간은 경력 양성합시다. 12월에는 승진식 합시다. 이게 뭡니까?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어떤 문화로 직원들의 에너지를 올려가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건지를 캘린더를 작성해서 사전적 예고적으로 직원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문화 캘린더, 가인즈 캠퍼스의 강의 영상 따로 있어요.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 양식까지는 제가 그냥 여러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놓았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가인즈 캠퍼스를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별도의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입니다만 일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추천 영상 있습니다. 2월 달에 했던 모닝 챌린지가 있습니다. 가치 경영 기초 세우기고요. 제가 5번의 특강을 해드렸잖아요. 비전하우스, 핵심 역량, 핵심 습관과 문화 캘린더, 컬처북 만들기, 채용 브랜딩까지 이렇게 강의 5번의 특강을 해드렸으니까 가인즈 캠퍼스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